동학개미 혼자서는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건 동학개미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의 수급이라는 것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맨수더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장을 대비해서 오늘 요즘 핫하죠, 삼성전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 포트폴리오에 많은 사람들이 넣지 않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핫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당당히 들어섰고요. 이제 뉴스에서는 7만전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외국인 등에 업고 7만전자 도전하고 있고 동학개미 수익률 또 비교되고 있는 실세고요. 또 신고가가 나왔죠. 삼성전자 6만전자 오명 버스가, 삼성전자 주가 63,200원 역대 최고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 갱신한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외국인이죠. 제가 이전 방송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60조 예탁 대기금과 외국인의 160조 대기금은 비교가 안 된다고 했죠. 이 삼성전자를 6만전자에서 7만전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한 일주일 반째 매수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학개미들이 올리지 못한 삼성전자 신고가 달성했고요. 지금 오히려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를 빼고 있죠. 그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7만전자를 향해 갈지 안 갈지는 추후 다음 주, 다다음 주, 올해 말까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한 일주일 반째는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장세입니다. 굉장한 물량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PER 비율이죠. 금융통화정책의 믿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기대감과 부양책이 또 앞으로 나올 것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더해져서 이제는 저 달러 기조를 바탕으로 많은 달러 자금들이 이제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신흥국 쪽으로 이제 달러 캐리 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환율이죠. 한국의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그 상대국의 화폐 가치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했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돈에는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높은 가치 쪽으로 돈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중국이나 신흥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원화 그리고 위안화 같은 신흥국 중심의 그 화폐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 화폐를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자본인 주식 시장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지금 외국인 달러 자금들이 계속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쪽으로도 들어가겠지만 최근에 중국 알리바바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질 거란 뉴스가 뜨면서 알리바바 홀딩스는 폭락을 했죠.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퍼 비율을 봤을 때도 애플은 뭐 판기업, 페이스북, 아마존,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구글, 뭐 애플 기업들은 퍼 비율이 다 높아요. 실적 대비 높은 퍼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퍼 비율이 올해 실적 대비 15배밖에 안 됩니다.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이미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외국인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투자합니다. 그것도 거액을 가지고요. 우리처럼 막 작전주에 이렇게 드나들고 이러진 않습니다. 거대 자금으로 확실한 기업을 조져버리는 겁니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7만전자라는 말이 나오고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었던 님은 개인, 동학개미들의 힘이 아니라 결국 외국인들의 힘이 삼성전자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달러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이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어느 정도 대세 상승과 재값을 받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시다시피 먼저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의 일주일 반째 저번 주 수요일인가요? 11월 4일 정도부터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판 물량은 그대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아직 기관 쪽은
동태가 전혀 없지만 지난 금요일날 기관들도 눈치를 보다가 투신과 금융투자를 필두로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가 강하게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가량 기관들이 눈치를 보다가 이거 외국인들이 심상치가 않다, 들어오는 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덩달아 들어오고 있는 뒷북이 아니길 바라지만, 하지만 외국인들은 정말 강하게 유례가 없는 물량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작정하고 들어왔다 이거죠. 자국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고, 앞으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앞으로도 계속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면서 갈 곳 잃은 돈들이 결국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환율 때문이죠. 저환율.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와 위안화가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돈에는 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통화성 자산인 주식시장도 오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그 물량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삼성전자는 동학개미들은 버텨주는 입장이지만 결국 삼성전자를 올릴 거는 외국인밖에 없다고 했는데 외국인 들어왔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만약 외국인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와 같은 올해 연말까지도 꾸준하게 이 정도 물량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달러 자금들이 들어온다면, 환율이 떨어지고 달러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한국 시장 코스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에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만 전자를 한번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실적에 대비 지금 퍼 비율은 15%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애플과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작년 퍼가 한 17, 18% 비율이었는데 작년 실적 대비해서 가격도 올해 퍼 비율은 못 미치고 있다.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나타내는 실적치만큼의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국인 말에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 가지신 분은 좀 이 장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수 매도 전략을 차트로 보면서 세워야겠죠.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이 받쳐줬고 이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 이어나갈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서 매도가를 이제 생각해야 될 때죠. 왜냐면 지금은 바닥을 잡고 매수한다는 시점, 추매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목표가에 다와가기 때문에 아직 멀었겠지만 다와가기 때문에 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만 잡자. 목표가를 반영해서 차트를 보고 목표가를 잡아야겠죠 이제. 그래서 월봉상을 보시면 제가 9월 21일 월요일 아침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딩을 했었고요. 그때가 아마 9월달인가 월봉상을 보면 이때겠죠. 이때 제가 그어놓은 상단 지지선을 9월달에 지지선이 58,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8,900원 위에 이 차트가 그때는 여기에 있었어요. 월봉상에서 양봉을 형성하고, 그래서 다시 만약에 상단 추세 저항선 상단인 58,900원을 지지하는지 보자 했고, 지지한다면 62,800원도 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9월달에 58,900원을 보다 더 오버슈팅하고 윗꼬리를 달고 58,900원은 다시 떨어졌어요. 이때 약간 손절을 했었고요. 손절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역시 아래로 윗꼬리를 달고 약간의 음봉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5월선을 이탈하지 않았고요. 5월선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올해 11월달에 최근에 5월선과 이 추세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63,200원까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고개를 다시 든 게 아닌가, 월봉상에서 차트가 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추세 상단선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올해 11월달에 추세 상단선 64,100원, 64,400원에 근접하게 왔다. 그래서 이 상단선 64,100원, 64,400원을 강하게 이번 달에 돌파를 한다면 그 추세, 그 유동성의 힘으로 추세를 반영해서 7만 전자를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봉상을 보시면 주봉상에도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꺼놨고요. 지난 방송 때가 주봉상 56,500원을 지지하는지 주봉상에서 말이죠 보자고 했는데 56,000원을 지지하고 올라갔습니다. 500원 차이를 못 맞춘 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끊어놓던 이 추세선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이탈 강하게 했었다면 제가 한 5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는 오지 않고 다시 고개를 틀어 올려서 페이크를 쳐주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고 제가 꺼놓은 추세선의 상단에 딱 걸치고, 주봉상에서 말이죠 고가와 종가가 딱 일치하는
다음 주에 강한 흐름을 예고하는 그런 장대 양봉을 아래 꼬리 달고 장대 양봉을 주봉에서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이 상단선인 63,300원 정도 100원 차이밖에 안 나죠. 아마 이 유동성이 계속 흐름이 이어진다면 아마 11월 16일 부터 시작된 한 주도 강하게 상승을 흐름을 이어나갈 겁니다. 63,300원을 아마 돌파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믿고 외국인들 믿고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아마 돌파할 겁니다. 63,300원을 또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일봉상에서는 이 선이 이쪽 선이 이날이 제가 방송했던 날이었고요. 일봉상에서는 21선을 지지하고 21선 또는 57,500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자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가 기준 21선은 계속 이렇게 지지하다가 한번 딱 떨궜어요. 아까 봤던 56,000원 정도를 딱 57,500원을 떨가고 페이크를 치고 56,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하고 올랐죠. 다시 이때 제가 매도를 조금 했지만 다시 이때 상승하는 부분을 보고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보고 다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약간 담갔다 샤브샤브 식으로 샤브샤브처럼 뺐다가 다시 넣었죠. 다시 넣었습니다. 만약에 더 떨어졌다면 제가 52,000원대까지 왔을 때 더 추매를 했을 건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더라고요. 주식이 제 맘대로 안 되는 거는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죠. 저는 57,5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또 돌파하고 나서 57,500원을 또 지지하면서 올라가요. 이게 차트가.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추매를 했습니다. 다시 추매를 했고 그 결과 결국은 이렇게 상승분이 왔죠. 정배열을 약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유동성이.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 크로스, 수급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 되는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음 주 11월 16일부터는 한 64,800원, 65,000원 정도의 상단까지도 일봉상에서 말이죠.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간단하게 설명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은 이전 영상, 제 영상을 보시면 기업 실적 반영치 올해 목표가와 이 회사의 리스크 이슈되는 뉴스에 대한 풀이를 설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핵심 이슈를 알고 싶으시면 이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 시점을 생각해야 할 때다. 7만 전자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서 손절 혹은 매도 목표가를 설정하는 기준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대비해서 간단하게 이 삼성전자 요약하자면 국민 대표 동학개미운동의 선두주자 삼성전자죠. 하지만 지금은 동학개미가 벌이는 밥그릇을 외국인이 챙기고 있어요. 또다시 동학개미들은 반대로 매매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지금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 팔지는 않길 바라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만약 7만 전자로 끌어올렸을 때 다시 동학개미들이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올 거고 그때가 고점이 되어서 외국인들이 수익을 얻고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하지만 항상 개미와 외국인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새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지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유지하시고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지난 한 주 동안은 동학개미가 벌이는 밥그릇을 외국인이 계속 챙기는 꼴이다. 이게 연말까지도 계속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이 사태가 일어날지 사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현상이 계속 유지될지 봐야 되고 우리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계속 유심히 지켜보자. 외국인이 계속 산다면 믿고 삼성전자 홀딩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는 코로나 회복 기대심, 백신 화이자발 백신 이슈에 의해서 코로나가 극복될 거라는 기대심 플러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약달러 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망될 거다라는 것과 무엇보다도 신흥국 중국을 포함한 한국 시장에도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높은 원화를 찾아오는 냄새를 맡은 돈의 냄새를 맡은 외국인 달러 자금들이 결국 국내 시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것은 코스피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외국인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결국 코스피의 대표 한국 대표 주식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지난 방송 때 보셨던 것처럼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오너 리스크, 바로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두 건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고 오너가 계속 부재하는
리더십이 부재가 되는 이 사태, 오너가 계속 부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오너 부재를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무엇보다도 코로나 회복, 조 바이든 대통령, 약달러 기조와 저환율, 약달러 강원화 장세에 의해서 이 모든 악재가 덮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이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다면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뉴스거리를 계속 봐주시고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을 계속 봐주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 오너 리스크가 악재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악재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도 물량을 시장은 어떻게 받칠 것인지, 삼성물산이 받쳐줄지 사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면 그것을 누가 사줄 것인지, 아니면 개인들이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물량이 정말 시장의 삼성전자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지 지켜봐 주셔야 되고, 그래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일단 저환율이 계속되어서 달러 자금들이 들어오는 유동성 확대에 따른 그런 달러 자금이 들어오는 호재도 있었고요. 저환율이 정말 장기적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1100 초반대인가 그렇지만 만약 이게 1100원대를 뚫리고 최근의 저점이 1050원대까지 온다면 그때도 삼성전자가 중리산이 기사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만 되면 됐는데 이것이 더 지금 하향해서 1000원대 초반? 1050원? 지금 시장 뭐 유튜브에서는 900원대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환율이 지속화된다면, 가속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더 환율이 10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면 수출 대표주 삼성전자에겐 악재입니다. 환율이 10원 내려갈 때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약 2천억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환율이 지속되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떨어져도 삼성전자가 이제 보유한 현금 자산도 있고요. 버틸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환율 가격에는 1100원대 혹은 1050원대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업계 1위니까 어느 정도 좀 굳건할 수 있겠지만 핸드폰이나 뭐죠? 핸드폰 뭐 이런 공산품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겠고 수출주에게는 악재죠. 악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계속 저환율이 너무 지속되는 것은 악재다. 이것도 기사화될 수 있다는 악재 중에 악재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악점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표 주식인데 장점이 당연히 있죠. 장점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죠. 아무리 통화 정책이 좋아도 단점밖에 없으면 외국인들도 약간 들어오기 좀 먹먹하겠죠.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파운드리 사업의 최근의 수주 성과가 좋았고, 그리고 아마존, 구글, 애플이 반도체 주문을 이제 다시 4분기부터 조금씩 늘린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의 IT 기업들이 D램 서버발 D램 반도체 주문을 지금 4분기 때 조금 이제 수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물량 주문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추후에도 긍정적인 반도체 업황이 진행될 거라는 전망하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게 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 올해 말 내년까지도 반도체 업황은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것이 삼성전자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악재가 하나 있다면 조 바이든이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 IT 업계 여기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IT 업계 소위 팡이라고 하죠. 미국 IT 업계의 반독점법으로 인해 반독점법을 빌미로 미국 IT 업계에 제재가 일어난다면 이 지금 4분기 때 약간 반도체 주문이 회복되는 이 흐름이 조금 끊겨서 서버용 D램 투자를 조금 줄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반도체 호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재와 악재가 겹치는 이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 악재가 뉴스거리도 돼서 주가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악재보다는 호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의 유동성, 달러 유동성이 이 악재들을 다 덮고 장점만 부각시키면서 시장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달리는 말에 약간은 편승을 하되 언제든지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만약 이 악재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목표가가 달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어느 정도는 버블이 꺼질 때 그때 강력하게 나머지 반을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이제 매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삼성전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일 봉상을 봤을 때 5일 봉상 제가 아까 차트에서
봐드린 것처럼 단기 상단 64,400원을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5일선과 61,000원은 일단 지지하는지 보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약간 떨구면서 차익을 데일리로 실현하면서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파동의 하단선인 5일선과 61,000원을 지지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지지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 하시고 만약 이탈한다면 부분 손절해서 약간 추후에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꺼놓은 상승 추세선의 상단이 65,000원도 돌파 시도할 거고요.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65,000원, 64,400원 5일선 6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64,400원, 65,000원을 또 돌파를 한다면 우리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2020년 목표가 저번에 64,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형성해서 제가 4,000원만 더 올릴게요. 그래서 68,000원 목표가를 달성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68,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나왔던 유동성이 계속 받쳐준다면 77,100원 68,000원을 돌파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준다면 77,100원을 이 가격은요 제가 PER 비율을 반영해서 올해 작년 PER 비율을 반영해서 내년 실적 향상 전망치를 반영한 목표가 77,100원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합법적인 도박판이고 주식은 꿈을 먹고 투자를 하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죠. 지금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 대비 가격이 아직 제값을 68,000원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있고요. 지금 유동성의 장세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의 힘이 올해 목표가를 뚫고 올라갈 시에는 내년 반도체 업황 호황을 빌미로 77,100원까지도 강하게 오버슈팅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치를 반영한 목표가 내년 적정 가격 치를 이미 선반영해서 올해 말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산타랠리나 뭐 이런 빌미로 인해서 이런 호재들을 뉴스로 띄우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68,000원을 돌파한다면 5일선을 계속 주시하시고 77,1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해서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내년까지 삼성전자 내년에 7만전자는 내년은 당연히 뚫 거예요. 올해 유동성이 계속 지속된다면 올해 안에도 7만 전자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68,000원에 저는 올해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일부는 매도를 할 거고요. 2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까지도 매도할 계획이 있거든요. 68,000원이 올해 적정가기 때문에 제가 7만 전자도 안 보고 68,000원에 미리 조금 물량을 매도하는 거는 리스크가 아직 있다는 거죠. 오너 리스크, 뭐 보험업법 계좌, 뭐 이런 리스크가 아직 있고 코로나가 아직 회복 기대심은 있지만 정확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재가 뉴스거리가 되어서 이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분의 1이나 절반은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7만 전자를 향해 갈 때까지 지켜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한번 내보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건 제 의견이고 저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해주시면 괜찮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 의견도 있고 다른 유튜버 의견들, 잘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으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이 삼성전자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